며칠 전 이수역 사건과 골룸의 상관관계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 아래 11월 18일 지금까지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중에 이 댓글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던 댓글이 좀 보이길래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 가해자 측 말도 들어봐야 한다. 피해자 측 말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상들이 퍼지면 결국 손해보고 더 골마 터지는 건 어느 쪽일까요? 피해자 측은 공론화하자는 용기조차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님도 더 신중하게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사람들한테 의심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일단 이 반론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가해자 측, 피해자 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 댓글 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아시나요? 형사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인데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못하죠.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PC방 살인사건처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해서 죽인 살인자에게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나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이수역 사건의 경우 현재 드러난 정황만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본인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믿고 그들은 피해자, 그들과 다툰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래 넌 피해자, 쟤는 가해자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신중하게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분별력을 갖자 이거고 댓글 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피해자들을 의심하는 것 자체로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 있으니 의심조차 가지지 말자 이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진짜 이 댓글 쓴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 무슨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이 분명하고 그 사실에 있어 떳떳하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사람들이 각자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진실의 편에 서지 거짓의 편에 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자 편이나 남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영화 속의 신경증적인 여자와 골룸을 이수역 사건의 여자를 지칭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부터가 이미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쌤에게도 이유가 있긴 했지만 골룸을 막대한 경향은 있죠. 그렇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쌤을 모함하는 골룸이 100% 온전한 피해자입니까? 이수역 사건은 여자들이 남자를 희롱하는 장면이 찍힌 그 영상만 봐도 쌍방의 여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적어도 여자들이 탈코르셋 했다고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올바른 의식이 있다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올바른 의식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경찰 조사만 믿자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비현실적이고 무지한 태도 아닙니까? 일단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추측을 안 합니까? 사람은 그걸 말로 내뱉을지 아닐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판단이건 추측이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을 좀 분별 있게 해보자였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가 개개인에게 판단을 내리는 게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경찰이나 법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면 너무 골치가 아프겠죠. 하지만 무조건 공권력이 하는 말은 참이다. 이 태도 역시도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꼭 말하고 싶네요. 세상에 양진호 갑질 논란 떴을 때 그래도 피해 직원들이 싹수 없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맞을 짓 했나 보지라는 여론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제목부터 선동적인 기사 달랑 하나 나올 때부터 이런 건 양측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
여자가 맞을 짓 했나 보지. 이런 여론뿐이었던 걸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페미니즘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것 아닌가. 키읔. 이 댓글을 보면 양진호 갑질 논란과 이수혁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 무리들은 양진호, 여자 2명은 피해 직원들. 사실 이수혁 사건은 애초에 그냥 술집에서 술 마시던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어느 한쪽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양진호 갑질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댓글을 쓰는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남자는 권력을 가진 사회악, 여자는 억압받는 피해자. 근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잔데 난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여자인 자신들이 막 억압만 받는 그런 피해자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네들 삶이 그런 겁니다. 제가 살면서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살면서 객관적인 피해 안 당해본 사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냥 삶의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고 바라보는 쪽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 21세기에 남자는 권력을 가진 사회악, 여자는 억압받는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의 보편성이 내재되어야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말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잔데 피해자가 아닌 인생의 승리자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내 인생 책임지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